자, 3월 24일 중등부 2교시 중일심화 비수업입니다. 우리 이거부터 할 차례죠? 네. 자, 5-1번 봐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 기둥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밑넓이. 밑넓이는 뭡니까? 사다리꼴이죠, 맞죠? 30. 아랫변 더하기 윗변 아니네. 15 곱하기 높이 60 30이요. 나누기니까 30이겠죠, 그렇죠? 높이가 9. 그럼 부피는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70 세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 총 3번 곱해졌으니까 그렇죠. (6-1번은) 어떤 모양인 겁니까? 휴지통. 어제 보였던 이거죠, 이거 맞죠? 휴지통이 아니고 휴지, 두루마리 휴지. 이 모양이 저 모양인 거죠, 지금 맞죠? 자, 오른쪽 그림 같이 구멍이 뚫린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를 써놓으시오. 부피는 그러면 큰 부피에서 작은 부피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큰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이 얼마고요? 5. 그럼 25파이 곱하기 높이니까 6, 5, 30, 150파이죠, 그렇죠? 그다음 작은 거는 반지름이 2니까 4파이 곱하기 6이니까 24파이. 그래서 154에서 24파이를 빼면 126파이까지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2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다음 그림과 같은 각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1-1번. 자, 얘는 건널비가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옆면이 몇 개 나오고요? 3개 나오고 밑면과 밑면이 2개 나오는, 밑면이 2개 나오는 그런 형태죠, 맞죠? 그럼 밑넓이부터 먼저 구해본다면 6하고 8이니까요, 맞죠? 48. 2초. 작게 만들어놨네. 24가 2개. 48이요. 6하고 8이니까 6, 8, 48, 24가 2개니까 48이죠, 맞죠? 그 다음에 옆넓이는 직사각형이 몇 개 나오는 겁니까? 3개. 3개 나오는 거죠, 맞죠? 뭐가 나옵니까? 6하고 8하고 10이 나오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게 총 얼마? 24. 24. 높이가 8. 8. 24 곱하기 8을 하면 48, 3, 192. 192랑 48을 더해버리면 되겠죠, 맞죠? 240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번에 2번은 옆면이 몇 개 나오게 될 거야? 옆면이네. 4개. 그 다음에 윗면이 2개. 근데 얘는 옆면이 이 2개가 똑같지가 않죠, 맞죠? 그래서 2배를 써서 하는 것보다 그냥 옆면 따로 구하고 밑면 2개 따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맞죠? 일단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보면 4 더하기 10, 14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근데 그게 2개니까 14 곱하기 4만 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56. 그 다음 옆면이 지금 사각형이 몇 개 나오는 겁니까? 4개. 이번엔 4개 나오는 거죠, 맞죠? 몇 자리가 하나 있을 거고요? 10자리가 하나 있을 거고요. 5짜리 2개. 5자리가 2개 있을 거고요. 4자리가 하나 있는 이런 거죠, 맞죠? 24. 24. 그 다음 높이가 5. 5. 그러면 5에서 24를 곱하면 120. 120이랑 56을 더해버리니까 176 제곱 센티미터. 뭐 이런 식이 되게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같이 구멍이 뚫린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 아까는 부피였고요, 맞죠? 하다 보면 부피가 쉽습니다. 건널비가 좀 더 귀찮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놈의 건널비는 당연히
요게 두 개. 그 다음에 옆에 거랑 요 안에가 또 넓이가 있죠, 맞죠? 그거를 건넓이니까 더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부피처럼 빼는 게 아니라. 부피가 계산하기 쉬워요. 건넓이가 항상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얘는 지금 일단 밑넓이를 봐보면 밑넓이는 이런 상황이겠죠, 맞죠? 반지름이 원래 긴 반지름이 얼마고 6이고 짧은 반지름이 3. 그럼 저원의 넓이부터 먼저 구해보면 36파이에서 빼기 9파이 27파이. 근데 이게 몇 개 있는 겁니까? 2개. 그래서 54파이가 밑넓이 두 개가 되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 건넓이가 큰 사각형과 작은 사각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큰 사각형의 가로는 얼마가 되죠? 12파이. 6으로 둘레니까 12파이. 높이는 9. 그러니까 이 둘이 계산하면 108파이가 될 거고. 작은 거는 가로가 3으로 해결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6파이. 마찬가지 9니까 6, 9, 54파이. 그래서 108파이, 54파이, 54파이를 다 더하면 54랑 54랑 더하면 108이네요. 108, 108 더하면 216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죠. 건넓이랑 부피 두 개 다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건넓이부터 먼저 구하라고 하면 밑면은 뭐의 형태고요? 부채꼴의 형태죠, 맞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3인. 그럼 원이 9파이가 될 거고요. 곱하기 360분의 120. 그리고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죠? 두 개 있는 거죠, 그렇죠? 3분의 1이네요. 9파이하고 3분의 1 곱하면 3파이. 거기에 두 배를 하니까 6파이. 이거 두 개가 밑넓이를 구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 옆면은 뭐가 되게 되어 있죠? 직사각형 3개가 되게 되어 있죠, 맞죠? 하나, 둘, 저쪽이 하는 게 이렇게 총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직사각형 3개인데 3이 있을 거고요.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 가운데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요 호의 길이가 가로가 되어 있겠죠, 지금, 맞죠? 그럼 저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를 통해서 구해야 되니까 6파이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2파이. 그럼 가로가 뭐가 되어버릴 거다? 6 플러스 2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 플러스 2파이 곱하기 세로가 5cm인 거죠. 그렇죠? 곱하기 5. 그래서 30 플러스 10파이. 그럼 30 플러스 10파이에다가 아까 6파이가 또 있었죠, 맞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건넓이는 30 더하기 16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죠. 6 더하기 2파이 곱하기 3, 2파이 3에 더하면 6 더하기 2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거기에 곱하기 높이 5cm. 30 플러스 16파이. 이 건넓이였고요. 부피는 부채꼴에다가 그냥 곱해버리면 되죠, 맞죠? 그럼 방금 부채꼴의 넓이가 뭐였습니까? 9파이요. 9파이에다 3분의 1 곱한 게 부채꼴이었잖아. 3파이가 부채꼴이에요. 3파이에다 이 곱해서 아까 밑넓이 두 개가 6파이가 나왔었던 거죠, 맞죠? 거기 곱하기 뭐만 해버리면 높이만 해버려. 15파이가 세제곱 센티미터. 이게 부피겠죠. 항상 부피가 더 간단하죠, 맞죠? 건넓이가 귀찮아요. 그러니까 건넓이. 부피는 쉬운데 건넓이가 귀찮아요. 자, 이번에 뿔의 건넓이랑 부피. 뿔의 부피는 기둥에다가 무조건 어떻게 해버리면 된다? 곱하기 3분의 1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곱하기 3분의 1을 한다라고 배우냐면 부피를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할 수밖에 없냐면요. 부피에 대한 내용이 3분의 1의 기둥에다가 무조건 곱하는데 이렇게 밑면이 똑같은 기둥과 뿔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둥이
안에가 뻥 뚫려서 기둥에 물을 가득 채워놨더니 그 다음에 기둥에 물을 가득 채우고 뿔을 거꾸로 이렇게 찌르면 뿔의 부피만큼 물이 넘쳐나게 되겠죠. 맞죠? 그걸 계산해 봤더니 3분의 1만큼 딱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뿔의 부피가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구나 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하고 저런 걸 기둥으로 쳤을 때 그러니까 높이하고 밑 넓이가 같은 속이 빈 기둥이 있고 뿔이 있다고. 속이 꽉 찬 뿔이. 그러니까 그래서 기둥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뿔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꽂으면 뿔의 부피만큼 물이 넘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얼마만큼 넘치는지 확인해 봤더니 3분의 1만큼만 딱 넘치더라고. 그러니까 남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만큼 넘친 게 얘랑 쌤의 설명이 지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냐면 뿔도 비어 있다고 뭐 뿔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뿔만큼 물의 양을 부었더니 3번 부었더니 이게 찼다. 그러면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고, 쌤이 하는 설명은 제일 처음에 기둥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뿔을 집어넣었다고. 그럼 뿔의 부피만큼 물이 넘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넘친 양이 3분의 1, 남아있는 양이 3분의 2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중에 넘친 게 뿔의 부피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쌤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예전에는 2학년인데 지금은 3학년이 되어서 미적분이란 걸 하시면 저거를 이제 수학적으로도 왜 3분의 1이 되는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에다가 3분의 1을 곱했더니 부피가 된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건널비는 마찬가지로 뭘로 고쳐서 겨냥도를 전개도로 바꾸어서 면이 몇 개 있는지 해가지고 건널비 구하러 가시면 되겠죠. 맞죠?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각뿔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사각형이고 옆면이 이등변 사각형 4개 존재하고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원뿔 같은 경우에는 옆면을 펼쳤더니 뭐가 되고 부채꼴이 되고 거기에 밑넓이 1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건널비는 항상 저렇게 전개도로 펼쳐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걸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외우면 수학에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전개도로 펼쳐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부피는 3분의 1만 곱하면 된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봅시다. 1-1번. 정사각뿔. 정사각뿔은 모든 면이 합동이거나 이런 게 정다면체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밑면의 형태가 뭐이기만 하면 정사각형이기만 하면 우리가 그거를 정사각뿔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의 길이가 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경우도 있겠죠. 맞죠? 근데 다른 경우가 당연히 훨씬 더 많겠죠. 맞죠? 고쳐보면 이게 8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8인 거죠. 맞죠? 그다음 이 한 면의 길이가 10인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어버릴 거고요? 1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10하고 8인 거니까 얘가 뭐가 되어버린 거죠? 40이 된 거. 근데 40이 몇 개 있다? 4개. 그럼 160에 더하기 100이니까 총 넓이가 얼마? 260 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되겠죠. 별거 없지 않죠? 전개도만 잘 펼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구성을 해야 한다. 그 초등학교 때 왜 그 문제 기억납니까? 왜 뭐지? 사각기둥을 적어서 정육면체 같은 거 예를 들어 펼치면 전개도로 만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뭐 여기 이렇게 아무 때나 갖다 붙여도 되잖아. 여기에 맞지? 이 점하고 만나는 점이 뭡니까? 막 이런 거 하죠. 맞죠? 전개도에서 겨냥도로 갔을 때 이 점하고 이거 초등학교 때도 하죠. 이거 이게 조금 생각보다 까다롭죠. 맞죠? 귀찮게 일일이 다 적어봐야 되잖아요. 맞죠? 저런 거 빼고는 솔직히 뭐 겨냥도 전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어려운 문제? 뭐 저거 말고는 그 학생도 뭐 생각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귀찮더라고요. 저거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런 게 공간 감각이 좋은 애들은 그냥 보면 머릿속 뚝 오라고 답이 파파박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쌤도 공간 감각이 좋진 않은가 봐요. 그게 답이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얘는 옮겨보면 이게 모선인 거죠. 얼마? 12cm. 12,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가 18. 여기가 오니까 10파이. 왜 호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중심가의 크기가 없죠 지금 맞죠? 네. 그럼 중심가의 크기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린 저기서? 요거 알고 10파이 아니까 중심각의 크기 구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의 문제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근데 우리 건널비만 구할 때는 굳이 중심각을 구할 필요가 아, 쌤.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공식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건널비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0파이 얼마죠? 60파이죠. 맞죠? 6 곱하기 10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25니까 25파이. 그래서 60파이랑 25파이 더해버리면 85파이 제곱 센티미터. 왜 9자를 적었지? 85파이 제곱 센티미터. 쌤이 혼자 할 때 혹시 계산 틀릴까봐 얼마나 신경 많이 썼는지 아냐. 너네라도 있으면 봐줄 사람이라도 혼자 해도 진짜 계산 틀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완전 신경 많이 써가지고. 자, 그 다음 부피. 아까 말했다시피 3분의 1만 곱하면 됩니다. 기둥에서. 자, 밑넓이가 얼마죠? 4, 4, 16. 높이가 5. 그럼 16이랑 5랑 곱하면 80. 80. 근데 3분의 1을 곱하니까 3분의 80. 얘는 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붙이면 되겠죠. (3분의 1만) 곱하면 됩니다. (3분의 1만) 자, 아래 그림과 같이 각기둥과 각볼이죠. 다음을 구하시오. 다음 부피의 비는 가장 간단해요. 각기둥의 부피의 비를 내려놔봐요. 그러니까. 자, 각기둥의 부피는 얼마죠? 5, 6, 8이니까 5, 6, 30, 8 곱하면 24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고요. 각볼의 부피는 5, 6, 8이니까 24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80 세제곱 센티미터. 그럼 각기둥과 부피가 비는 240대 80인 거니까 몇 대면? 3대1. 근데 이거 꼭 이렇게 구해서 해야 됩니까? 저 부피의 비를 구하라고 하면? 네? 부피의 비를 구하라고 하면 각각을 저렇게 꼭 구해야 돼. 그러니까 기둥에다가 3분의 1 곱한 게 뿔이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둘 중에 하나를 구할 필요도 없죠. 부피의 비를 구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의 부피가 x라면 거기에다가 3분의 1만 곱해버리면 얘의 부피가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비례식 세워버리면 무조건 3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만약에 부피의 비만 위에 것 아니고 비만 구해주세요 했으면 바로 이렇게 3대 1이라고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뿔대. 뿔대는 얘는 원이고요. 지금 맞죠? 얘도 원이고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버리면 되겠죠. 맞죠? 항상 건널비가 귀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 사항을 찾으러 가보면 얘가 6.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얼마? 12파이. 그 다음 이거의 반지름이 3. 그러니까 요 호의 길이가 6파이. 그 다음 88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맞죠? 자, 그럼 건너비 구해보죠. 제일 처음에 이 원의 넓이가 얼마인 거죠? 36파이. 그 다음 요 원의 넓이는 9파이. 그 다음 요거의 길이 넓이 구하러 가보면 큰 부채꼴이 반지름이 16이고 호의 길이가 12파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 알레를 쓰면 9 곱하기 10이니까 108파이죠. 맞죠? 빼기 작은 게 반지름이 8이고 호의 길이가 6파인 거죠.
2분의 1 R를 쓰면 24파이죠. 맞죠? 46, 24파이. 그럼 108파이에서 24파이 빼면 84 맞죠? 그래서 84 더하기 36 더하기 9를 하면 되겠죠. 84에서 36 더하면 120. 120에서 9 더했으니까 129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192? 192는 어디서 나왔어? 저거 아닌가? 6, 8, 8, 24 12 곱하기 16 190 어? 아닌가? 저 108파이는 어디서 나온 거지 근데? 원래 12 곱하기 16 2분의 1 곱하기 할래. 16에서 2분의 1 곱하면 8. 8에다가 12 곱하면 8이 16, 8이는 96파이. 108파이 저거 어디서 나온 거지? 이해가 안 되네. 다시. 96파이죠, 맞죠? 96파이고 24파이는 맞나? 네. 8하고 6파이, 4, 24.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92 72파이? 72 70에 36 더하면 108, 108에서 9 더하면 108에서 9 더하면 117? 17 이게 답이 돼야 되겠죠. 아까 108은 어디서 나온 거야?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 뭘 계산했으면 108인 거지. 12에 9 곱하면 108 12에 9 곱하면 108인데 9를 갑자기 왜 곱했지? 9파이 있었잖아. 이 넓이 그걸 곱했나? 자, 다음 각불대에 대하여 자르기 전에 각불의 부피, 잘린 각불의 부피, 각불대의 부피. 그러니까 각불대의 부피는 우리가 뿔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맞죠? 자르면 또 뿔이니까 큰 뿔에서 작은 뿔 빼고 나면 각불대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뿔은 윗넓이가 지금 얼마고? 100이고 높이가 4하고 6이니까 10이고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3분의 1000. 3분의 1000이 자르기 전에 부피였습니다. 그 다음 자른 걸 구하러 가면 자른 건 밑변의 길이가 3변의 길이 4죠 지금 맞죠? 그래서 16이 될 거고요. 높이가 3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곱하기 3분의 1 하면 3분의 64 세제곱. 그럼 3분의 100에서 3분의 1000에서 3분의 64를 빼면 3분의 936. 약분됩니까? 312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어버리면 되겠죠. 아, 원뿔도 각뿔이랑 똑같구나. 원뿔 대 원뿔 뭐 다 똑같죠 지금. 건널비를 구하시오. 얘는 44 16 4랑 5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0 10이 몇 개? 4개. 4개. 40에서 16 더하면 56. 56 제곱 센티미터. 쌈밥. 저 부채꼴입니까 저것도? 부채꼴이. 저것도 부채꼴인 거 항상 부채 모양만 아니라 180도를 넘어가 버리면 저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저것도 부채꼴입니다. 그러니까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둘 호의 길이가 얼마인 겁니까? 14파이. 14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각의 크기도 항상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호의 길이가 14파이니까 12 곱하기 2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하면 14파이가 나와야 되겠죠, 맞죠? 근데 지금은 넓이만 구하고 싶으니까 2분의 1 RR 6 곱하기
6 곱하기 14 하면 6, 4, 24, 6이면 84파이죠. 맞죠? 그 다음 얘는 7, 7, 49파이. 그래서 84랑 49를 더하면 133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돼야 되겠죠. 넓이니까. 이거 뭔가 계속 흔들렸을 것 같아. 왜? 이게 이렇게 하다가 하지마. 소원이 보다 토할라. 하지마. 그냥 혼자 하나씩 해야 돼. 자, 다음 그림 같은 원뿔의 전개도를 그리고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가, 이제 드디어 중심가의 크기 구하는 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전개도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그렇죠? 요 호의 길이가 얼마? 저게 4니까 8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 요 모선의 길이가 12. 중심가의 크기 모르니까 x라고 잡고 10을 작아보면 반지름이 12로 이루어진 원의 둘레가 24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했더니 8파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파이는 없어질 거고요. x는 24는 넘어가고 24분의 360이 넘어가서 8 곱하기 360이 되겠죠. 맞죠? 약분하면 3, 약분하면 120. 그래서 중심가의 크기는 120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됐어? 됐어? 뭐 안 된 거 있어? 잠깐만요. 됐어요. 아직 안 꺼졌죠? 안 꺼졌어요. 배터리가 아까 많지가 않았고. 32분까지 켜져 있고. 자, 쟤는 건널비를 구하시오. 부피면 별거 아닌데 건널비는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는 겁니까? 얘는 그러니까 동그란 거에 가운데 뻥 뚫린 거. 쭉 올라오고 여기 이렇게 뚫려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겠죠. 맞죠? 그럼 저거의 건널비는 어떻게 됩니까? 밑넓이는 원기둥의 옆면하고 원기둥의 옆면하고 밑면 하나. 밑넓이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위에는 없는 거죠. 맞죠? 그 다음 이 안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각불의 옆면. 각뿔이 아니고 원뿔의 옆면이 다시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얘는 밑넓이 한 개, 원기둥 건넓이는 직사각형이 되어버리겠죠. 맞죠? 그 다음에 원뿔의 옆넓이가 부채꼴. 부채꼴 한 개가 있겠죠. 그래서 저 세 개를 더해야지만이 건넓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밑넓이부터 구해보면 반지름이 5니까 25파이. 얘는 세로가 10이고요. 반지름이 5였으니까 가로가 10파이가 되어버리겠죠. 맞죠? 그래서 10파이랑 12 곱하면 120파이. 그 다음에 얘는 둘레의 길이가 가로랑 어차피 똑같은, 호의 길이가 저 가로의 길이랑 똑같은 거죠. 10파이. 그리고 반지름이 모선인데 모선이 1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알레를 쓰면 5파이, 6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65파이, 120파이, 25파이 더하면 25랑 65 먼저 더하면 90이네요. 맞죠? 그래서 90을 더해주면 210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게 답이 되어버리겠죠. 하나, 둘, 셋. 218.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럼 우리 학원 휴원해야지. 바로 방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며칠 문 닫고 바로 방역해야 돼요. 코로나 걸리면. 자, 그 다음 9번. 오른쪽 그림과 참 모서의 길이가 6인
정육면체를 세 꼭지점 BGD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르려고 한다. BG. 그럼 저게 지금 두 가지로 저 문제는 볼 수가 있어야 돼. C가 위에 있으면서 BGD가 밑면인 삼각뿔. 네. 그렇게 보여? C가 위에 있으면서 BGD가 밑면인 삼각뿔. 그 다음에 G가 밑에 있으면서 BCD가 밑면인 삼각뿔. 그러니까 삼각뿔에서 여기 위에 있는 삼각뿔이 무조건 이렇게 가운데로만 가는 형태인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른 듯한 느낌. 그렇게도 삼각뿔이 될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이렇게 얘도 똑같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여기로만 되는 게 아니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저쪽과 이렇게 딱 맞닿떨어지게 자르는 것 자체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알겠지? 이거 시작한 지 몇 주 됐어요? 한 3주째인가 지금이? 3주째인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으로는 원래 4주 안에 끝낼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안 왔으면 이번 주에 끝나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헛소리 하는 시간 하나도 없이 계속 문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만약 안 왔으면 내 다음 딱 목요일 수업하면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끝나면 뭐 하지 막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와서 한 주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 일단 어째 다음 주까지만 하면 일단은 계약 예정이니까. 근데 또 토요일 날 또 발표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4월 6일 계약을 할지 안 할지. 그래서 4월 6일 지금 4월 6일 계약 예정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다시 발표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지역은 괜찮은데 이제 대구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좀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해는 가고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힘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참 모서리의 길이가 6. 저렇게 잘랐다. 삼각형 BCD의 넓이. 그다음에 삼각형 BCD는 이 정사각형의 절반하고 똑같겠죠, 맞죠? 네. 그럼 36의 절반이니까 얼마? 18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선분 CG의 길이. 선분 CG가 뭡니까? 한 변의 길이니까 6이 되어버리겠죠. 이게 18의 밑변으로 하면서 6을 높이로 해달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108의 3분의 36. 항상 3분의 1을 먼저 곱하는 게 편하죠. 맞죠? 그러니까 6에다 3분의 1 곱하면 얼마? 2. 2에다가 18 곱하면 36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항상 우리는 약분을 먼저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맞죠? 되게 똑똑한 방법이다. 누가? 네가? 네, 아까 3분의 1을 먼저 곱하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한식으로 구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회전을 시켜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게 있으면 저기도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원뿔에 원뿔이 하나 틀려요. 그쵸? 이쯤 되어서 이렇게 원뿔이 있을 건데 이만큼 비어있는 형태인 거죠. 맞죠? 그래서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빼버리면 부피인 거죠. 그러니까 저게 건널비는 좀 더 귀찮은데 부피니까 쉽죠. 맞죠? 그냥 큰 원뿔부터 먼저 구해보면 6, 8, 40. 4니까 44 16파이 곱하기 높이가 6 곱하기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2니까 얼마? 32파이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거 하루가 밑넓이는 어차피 똑같죠. 44로 맞죠? 그래서 16파이 높이만 3으로 바뀌어있네요. 곱하기 3분의 1 하면 16파이인 거죠. 맞죠? 그래서 32파이에서 16파이 빼버리면 16파이. 16파이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1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아직 안 빠졌다. 자, 9입니다. 이번엔 9. 9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증명을 못해요. 왜 4파이 제곱이고 이런 걸 증명을 못해요. 알겠죠? 나중에 미적분의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 아직 한참 남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한참 남은. 그거 좀 어려워요. 9는 특히 조금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도 9 나오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9의 건넓이는 4파이 제곱. 지금은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4파이 제곱.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r은 반지름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넓이 구하는 공식이 4 파이 r 제곱. 부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뭐 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4 파이 r 제곱,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거 파이가 3.14인 거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했었죠? 3.14 곱하기 아니 3.14인 걸 어떻게 구해봤지? 나눴죠. 마분지가 있는데 마분지 위에다가 우리가 컴파스로 원을 그리고 난 다음에 가위로 그걸 자르고 이런 거 안 해봤어? 네. 요새 초등학교는 이런 거 안 하나? 안 해봤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뜯기만 했어요. 어? 뜯기만 했어요. 뜯기? 뜯기는 뭐야? 그 붙임딱지로 붙어있는 거 뜯어가지고 뭐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원주에서 나눠. 그거를 뜯는 거지, 맞지? 그래갖고 뜯어서 실로 한 바퀴 그걸 감아서 걔를 자위에 펼쳐가지고 얼마인지 재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반지름을 나누면 거의 애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뜯을 때 올바르게 뜯은 놈이 있은 반면에 쭉 찢어지게 뜯은 애도 있을 거고 덜 뜯은 애도 있을 거고 막 이렇고 실 한 바퀴 감을 때 촘촘하게 잘 감은 애가 있는데 느슨하게 감은 애도 있을 거고 감다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애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다 다른데 애들 거를 막 하면 다 막 3.12, 3.15, 3.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의 평균을 내려보면 정말 신기할 만큼 거의 3.14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려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주율이 3.14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초등학교 과정에 있었는데 이거 없어졌나? 이게 있는데 원자하고 반지름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그러니까 파이가 3.14인 걸 원주율이 3.14인 걸 확인해 보자 하면서 저런 걸 한 번씩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9의 부피가 왜 4파이R 제곱인지를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9에서 9를 이렇게 줄로 감아 보는 겁니다. 9를 그러니까 그 감은 줄을 다 펼쳐서 이렇게 원 모양을 만들어 봤더니 반지름이 2R인 원 모양의 형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2R이니까 건넓이를 구하면 4파이R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은 저렇게 막 증명을 저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게 똑바로 나올 리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이론적으로는 9를 감는다지만 곡선을 감는데 우리가 그거를 빈 공간 하나도 없이 감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런 건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을 담아서 저렇게 하는데 물 이렇게 붓다가 안 흘릴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튈 수도 있고 이 뭐라고 해야 돼? 그릇을 어쨌든 만들어야 되니까 두께잖아, 맞지? 근데 그 두께가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 오차는 그냥 무시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수학은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가 아까 말했듯이 미적분학에 가면 한참 뒤에 이름이 되겠죠, 맞죠? 미적분학에 가면 왜 그렇게 되는지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민이가 지금 수원을 하고 있나 오빠가? 수원하고만 하고 있을 거야. 그럼 수원 다음에 수투? 그 다음이 되게 미적분이야.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지 성빈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성빈이 수학은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수원, 그 다음에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다음 오른쪽 그림 같은 9의 건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다. 건넓이는 4파이R 제곱. 그럼 R이 지금 얼마니까? 4 그러니까 여기 4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죠.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64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64 파이. 제곱 센티미터. 저것도 4예요.